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최강시사.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 도주 사흘째인 어제 의정부에서 검거됐습니다. 프로파일러이신 이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학과 교수와 자세한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김길수가 도주 사흘 만에 잡혔습니다. 이 검거 경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죠. 이게 4일날 아침 6시 20분쯤에 도주를 했고 잡힌 거는 어제 6일날 저녁 9시 반쯤에 잡힌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근처라고 합니다. 추적하게 된 계기는 초기에 6시 20분에 도주한 후에 전화를 걸었던 연인인지 지인인지 하는 여성한테 도움을 받은 후에 다시 그 여성의 전화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서 위치 추적을 해서 그 근처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도주한 지 사흘 만에 잡지 않았습니까? 이 검거가 조금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니냐 이런 시민들 불안한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여기서 시스템의 문제가 좀 존재합니다. 네. 형집행법 상에 72시간까지는 교도관들이 추적하는 권한이 있고요. 문제는 근데 그 추적하는 권한이 있지만은 능력이 있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경찰은 통신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추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문성이 그래도 있지만은 네. 교도관들은 말 그대로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법권, 추적권 같은 어떤 것이 전문화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 겁니다. 과거에는 교도소 내에 경비교도대라는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규정상에서 72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과거의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정확히 교도관, 그러니까 교정청의 시스템에서는 불비한 거죠. 불비한 것을 교모에게 파고들었다고 할지 아무래도 그 중간 지대에서 김길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사를 하는데 김길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도 안 쓰면서 수도권을 계속 종횡무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정당국에서만 3,400명의 직원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경기 남부청, 북부청, 서울청, 기동대까지 출동해도 이렇게 늦게 잡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떤 면이 이렇게 수사를 좀 힘들게 만들었을 거라 보시나요? 이게 참 애매한 거죠. 과거에 발로 뛰는 형사들의 개념과 네. 지금은 주로 이제 통신이라든가 카드로 추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카드도 안 쓰고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참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도관들 수천 명을 동원한들, 기동대를 수천 명을 동원한들 그 사람들은 그런 추적에 전문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길목만 맡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혹시 드렸을지 모르지만은 미국처럼 탈주범 전문 어떤 인력, 예를 들면 US 마샬 같은 연방 보안관 시스템이라든가 분명히 우리나라 법무부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많은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은 72시간 안에 추적하도록 돼 있는데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경찰이 그걸 인계받는 건 72시간 뒤에 인계받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멀리 도망간 상태인 거죠. 그때 또 흔히 말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처럼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도소에서 사흘 동안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잡으려고 뛰어다니고 그런 동안 경찰한테 따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고는 했죠. 근데 주도권이 교도관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네. 빠르게 구치소에 이 범인을 인계한 이유도 이게 불법체포의 문제라든가 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길수가 매우 이상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72시간 안에 빨리 넘겨준 겁니다.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창영 씨께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고의로 이물을 삼키는 게 과거 50년간 얼마나 있었는지 통계를 본다면은 이 수법을 쓴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다.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교도관한테 책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도 하시는데 이게 도주할 때 이제 숟가락을 삼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고전적인 수법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한 다음에 병원으로 그 외부 출장을 나가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외부 출장을 나가면은 거기서 이제 입원을 할 거고, 입원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개호 인력, 관리 인력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회를 봐서 탈출하려고, 그러니까 도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제가 왜 교도관 시스템, 교도관한테 책임과 교도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말씀은 시스템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시스템과 이제 바뀌어야 될 시스템의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거고, 차제에 이것을 확인해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인 거지, 특정 교도관한테 무한 책임을 물으나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병원에서 외래 진료받다가 도망치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빈번하죠. 예, 근데 이거를 그러면 좀 더 뭔가 안전장치를, 보안장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막지 맞습니다. 못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이런 호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법무부 인력이 아니라 경찰한테 맡겨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예. 근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그 권한 문제가 생기면서 교도관들이 하게 됐는데, 교도관들을 외부 출장에 뺄 수 있는 인력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3명 이상을 못 빼는 거죠. 문제는 그 2명 정도가 그 사람을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2명이서 그 며칠 동안 그걸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외부 출장할 때 별도의 호송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도관을 그냥 차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부재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제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인력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신 것 인력과 같아요. 전문성 문제. 인력과 전문성도 문제입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 내에서의 교도관은 전문성이 있죠. 네. 교도소 바깥의 교도관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가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좀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이 보완책 같은 게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예. 외부로 그 수용자를 빼서 뭘 할 때는, 그게 출정할 때라든가 아니면 병원 갈 때는 별도의 인력을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이고, 그 인력이 지금처럼 전문 탈주범 추적팀이라든가 지금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유형 미집행자 추적팀 같은 거를 통합해서 법무부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법은 책임지라고 있는데 실제로 시스템은 책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책임선, 그리고 시스템 구축,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근데 김 교수가 검거된 후에 취재진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계획 탈주 아니다, 그리고 조력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계획성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형량이 늘어날 거고, 조력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해는 거니까 당연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의 계획성은 어차피 그 유치장에서부터 삼켰기 때문에 계획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력자 문제는 조금 이제 좀 약간 뭐가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군가한테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이 어긋나니까 계속 서울을 맴돌면서 결국은 처음에 조력을 받은 사람한테 또 연락을 해서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성은 있었지만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안 그래도 이 A 씨, 여성 지인 A 씨를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뭔가 좀 지속적으로 뭔가 도피를 도울 예정이었는데 뭔가 어그러지면서 결국 이제 검거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게 그렇죠. 합리일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입건이 되면서 이 사람도 자기가 처벌받을 것이 두렵다고 하면은 그 뒤에 두 번째, 이게 요번에 잡히게 될 때 경찰한테 협조를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신감청영장을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이전에 범인 은닉죄, 도피죄의 책임을 두려워갖고 오히려 그 김길수를 일종의 고발하는 형태가 되게 되면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신의 죄책이 상기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길수가 결국 이 서울구치소로 인계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절차로 좀 진행이 되나요? 기존에 있는 특수강도죄에 대한 이제 기소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고, 네. 추가해서 도주죄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해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김길수의 처벌에 관한 부분인 거고, 법무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그때 교도관들이 감시를 소홀했다.
아니면 시스템이 문제였다. 이런 것들은 법무부가 좀 더 큰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번 이게 도주했다가 다시 잡힌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관리 감독이 좀 더 이렇게 가중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이제 그게 무슨 감시 대상 이거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네. 집중 감시 대상이라고 해서 등급이 다른 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용자도 여러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감시가 좀 더 촘촘해지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나갈 때 뭐 전자발찌나 뭔가 팔찌나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냥 수갑만 있으면은 너무 인신이 구속되니까 뭔가 이제 화장실을 간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위치라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달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거는 가능합니까? 전자발찌의 그 위치 보정이 한 30m, 40m는 또 동일한 위치로 나옵니다. 네. 병원이 30m, 40m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습니다. 병원 내에서 이동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현상금이 500이었다가 1000으로 2배가 뛰었어요. 이런 게 이제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이게 시민들이 1000만 원이니까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런 게 본인에게 좀 압박이 있나요? 심리적 압박도 있고 시민들의 어떤 사실 뭐 돈 때문에 그런 걸 한다기보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의무감이 더 중요한 건데 그래도 돈도 아무래도 그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액수는 많이 좀 상향돼야 되겠죠. 뭐 예전에 1000만 원과 지금의 1000만 원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그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현상금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상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싼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비교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미국의 FBI의 그 홈페이지를 보면은 몇만 달러 정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큰 차이 없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시민들이 이런 탈주범 같은 사람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를까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나서는 것보다는 정확한 장소와 시간과 이 차기점들을 일일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최첩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원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7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KBS 기자 김기화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